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 라이딩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독립형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그 학원 교재 같은 것들 보면 대부분 찬반형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선입견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독립형 유형은 한 가지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찬반형이긴 해요. 찬반형이긴 하지만 그 많은 주제들을 독립형 나왔던 주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should, should not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should, should not 유형. 그러니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should, should not 유형.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fact형이 있습니다. 뭐뭐라는 사실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fact형. 세 번째, 비교형이 있습니다. 비교형은 문제 자체에 A와 B의 아이템이 다 나와요. 그래서 A가 더 좋으냐 아니면 B가 더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반형이라고 문제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분석해보면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기출문제들이 있었는지 문제도 보고 또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hould, should not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주제, 대상에 대한 어떤 찬반을 정하는 유형인데 문제를 보죠. Teacher should be paid. be paid 하게 되면 월급 받는 거죠. According to how much their students learn. 학생들이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이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성적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성적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찬성한다면 네, 성적에 따라서 받아야 돼요. 반대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이걸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점, 동의하면 장점을 쓰시면 되는 거고 반대한다면 그것의 문제점, 월급을 성적에 따라서 받았을 경우에 단점을 써주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에 퍼스하시고 브레인스토밍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죠. Agree. 학생들의 퍼스널 케어가 강화된다. 그렇죠? 학생 하나하나가 월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퍼스널 케어가 강화된다. 두 번째 아이디어 볼게요. 반대 아이디어입니다. 반대 아이디어. disagree. 좋지 않다라고 아이디어 한번 볼게요. 교사들이 학생을 차별하게 된다. 아무래도 성적 좋은 학생들은 월급 올려주니까, 그치? 이뻐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성적 나쁜 학생은 좋아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케어도 좀 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볍게 한번 내봤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실제 주제에서는 아이디어 몇 개 내야 되죠? 그렇죠. 2개씩 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유형만 설명드리는 거라서 가볍게 하나씩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팩트형입니다. 팩트형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유형이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People will spend less time for cooking and preparing food in 20 years than today.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시간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시간을 덜 쓰게 될 거예요. 무엇에? 그렇죠. 요리하는 것에. 언제? 20년 후에. 20년 후에라는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막 20년 후엔 뭐가 있을 것인가 막 이렇게 막 더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덜 쓰게 될 것일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찬성하면 덜 쓸 것이다. 이유 2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반대한다면은 덜 쓰지 않을 거예요 하신 다음에 이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논하는 게 아니죠. 어그리에서 먼저 아이디어 볼까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퍼스 하신 다음에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제가 한번 아이디어 내보겠습니다. 어그리. 조리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기계가 또는 미래니까 당연히 로봇 같은 것들이 요리를 대신해 주니까 빠르게 요리하고 또 요리할 필요 사람이 대신에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반대 아이디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줄지 않거나 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유 볼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느니까 slow food movement. 그래서 천천히 요리하는 게 유행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참고로 많이 유행하고 있죠. slow food movement가. 그다음에 self cooking. 아무래도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조미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외식 같은 거 줄이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요리해 먹는 것이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건강에 대한 관심하면 우리 생각나는 단어 뭐 있죠? 그렇죠? 웰빙 이런 거 있죠. 웰빙. 이런 것도 이용해 주시면 되죠. 웰빙. 웰빙 이런 단어 이용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비교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형. 비교형은 두 가지 그 대상이 혜택을 비교해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유형인데 한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보죠. It is better to spend money for vacation
and travel than to save it for the future.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 그러니까 즉 여행에 쓸래? 아니면 저축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즉 여행이 A라면 저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성한다면 A의 장점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반대한다면 B의 장점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하는 경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에 좋은 것에 장점 써주시면 되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에 장점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어그리 먼저 볼게요. 여행 갔을 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멘탈 헬스, 즉 스트레스 해소에 좋겠죠. 아무래도 뭐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뭐 공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이디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저축의 장점이에요. 저축의 장점 보죠. 노후의 불안정한 삶을 대비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돈을 계속해서 영원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후의 불안정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한다 이런 아이디어로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찬성했을 경우에는 여행의 장점, 그다음 반대했을 때는 뭐 했다? 저축의 장점을 써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팁 하나 드릴게요. 문제가 비교형이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비교형일 경우에는 두 개의 아이템을 반드시 본론에서 비교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persuasive 하다라는 거죠. 즉 여행의 장점을 써주면서 돈을 저축하면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멘탈 헬스에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거 쓰면서 살짝쿵 뭘 써주는 거야? 저축하면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비교하는 문장 한 문장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글자 수도 늘고 그 다음 또 모두 좋아? 그렇지. 훨씬 더 설득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자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립형은 아시다시피 많은 양이 상당히 중요하죠. 300자 정도 쓰고 좋은 점수 받으시면 안 돼요. 항상 350자나 한 400자 정도 써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제가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찬반형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유형 있는 걸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앞으로 나올 유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정말 눈여겨 들으셔야 돼요. 볼게요. 삼지선다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지선다형. 삼지선다형이 뭐냐? 말 그대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What is the best way to maintain health? 무엇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냐? 무엇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방법이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강 유지하는 데 뭐가 좋아요? 찬반 이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서 세 가지 아이템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 스트레스 아웃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아이템을 던져놓고 이 중에 한 아이템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선택했다면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근거를 몇 개? 두 개를 드셔야 돼요. 두 개. 근거 두 개를 들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 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찬반형에서 삼지선다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전에 쓰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냥 아이템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몇 개? 두 개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유의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연관성. 반드시 주제에 대한 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오프토픽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학생들 중에 한 30-40%는 오프토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오프토픽을 하냐면 너무 떨려서. 첫 번째, 시험장 가면 너무 떨리니까 떨려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못 읽고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갖고 그 해석 자체가 좀 힘들어서 오프토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착하게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글로 잘 해석하신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작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글 수준이에요. 영어 말고요. 한글 수준이 대부분 대학교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못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안 듣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 되게 잘하세요. 특히 사자성어도 많이 하시고 또 속담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말들, 격언들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영어로 옮기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안 돼요. 한글로 내더라도 좀 쉬운 아이디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나이는 대학생 그 이상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는 좀 중고생 수준으로 내시는 게 아무래도 영어로 쓰기도 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아이디어 내야 글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독립형 유형 및 또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지 또한 미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까지 예측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라이팅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강사였고요. 아무래도 제 수업 들으시면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또는 고득점 맞는 비법도 알 수 있으니까 파고다21.com에서 최종훈 강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